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2017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써 이제 6개월, 딱 절반이 싹 다 네.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 그 새해 시작하면서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다짐 많이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기타를 하셨나요? 배워보자고 기타를 아주 좋은 걸 샀는데 네. 기타로 아주 오토바이를 탈 판입니다. 지금 뭐 창고에서 썩고 있어서 아, 그래요? 하반기에는 꼭 배워보는 걸로 제가 아니 해보겠습니다.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처음에 딱 그 게시만하고요. 네. 아주 잘 모셔놓고 있는데 언젠가 쓸 날이 있겠죠. 네, 이은정 아나운서 언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먹는 거 빼고 뭐 했습니까? 2017년에? 저는 2017년에는 꼭 운동을 좀 하자라는 다짐을 참 했었는데 되게 장황하네요. 저는- 네. 운동 어떤 운동이요? 예. 그 중에서도 헬스죠. 근력 헬스요. 운동을 하자. 그렇군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자라고 했는데 못했겠네요. 저는 잘 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박찬규 대표님께서도 뭐 살 많이 그래요. 빠진 것 같다. 뭐 저기 이런 얘기를 근육을 확인할 수가 해주셨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네. 상반기 공채에는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합격한 몇 퍼센트를 빼놓고는 아직도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오늘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알찬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성공 취업이라는 목표로 함께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잡정센터 오늘 순서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불합격의 이유, 저희가 항상 이 코너를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2. 오늘 명예정 학생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세 마지막 분과 함께 하죠. 예. 네, 오늘은 최종 컨설팅이 하는 날인데요.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홍기찬, 그리고 차재원 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세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제가 항상 우리 그 홍기찬 쌤과 그 조명혁 쌤은 항상 봤지만 또 보네 어제 이어서 3일 연속 어떻게 왔어요? 격주로 한 번 나오다가 일주일에 3번 나오니까 예. 굉장히 뿌듯하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주 어제 불러주세요. 이어서 네. 어제보다 머리가 더 잘하신 것 같은데요. 건강하니까요. 빨리빨리 잘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수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준비 잘했습니다. 그래요. 네, 참 잘 알겠습니다. 저기 수면 잘 취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차 코치님이 여기 누구야? 우리 민혁 쌤. 알파고. 네. 알파고하고는 잘 어떻게 아세요? 여기. 진행 굉장히 매끄럽네요. 네, 네, 누구야? 어때요? 굉장히 좀 놀랍고 사실 저도 이제 인사드리고 알아가는 단계였어요. 이번 기획이라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 어떤 마음이십니까? 워낙 또 취업계 엑소시고 예. 굉장히 저명한 취업계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기 취업계 때문에 엑소시군요. 후덜덜 저도 놀랐어요. 박건희 쌤은 그게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이렇게 교감하고 저는 이제 너무 딱딱해가지고 좀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죠, 무서워하시죠? 학생들이. 저는 직업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점점 더 잘 웃지도 않고요. 이러다 그냥 로봇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잖아요. 네. 근데 어려워요. 정말 뭐 술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항상. 어렵습니다. 이게 친구가 만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명예정 학생이 두 분에게 뭐야? 세 나 뭐 안 분- 물어봐도 나?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야? 나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어 나는. 아니. 네, 워낙 유명한데 아니에요, 뭐 뭐. 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게 말씀 많이 요런 해주실 구도 거예요. 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뭘 기다려? 에? 뭐 좀 해주나? 난 머리 안 자랐나? 흰머리가 좀 보이네요. 생겼네. 머리 잘랐어요 어제. 흰머리가. 나도 좀 잡아줘 머리. 좀 염색하셨나요? 염색은 못하고 투블럭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블럭 했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장교분들이 제대하세요. 전역 장교분들이 6월 30일부로 또 제대를 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대하는 날까지도 중간 과정에서 구직 활동을 또 하면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홍기찬 쌤 아마 수강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 저는 장교 복무하면서 군 생활도 열심히 되게 공감하지 않네요. 네. 아니, 좀 도와줘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끊을까요? 이 저희? 옆머리에 흰머리가 네. 같은 조시성 가신 분 있잖아요. 외국 배우 저게. 조지 클론이라고. 굉장히 네, 좀 흰머리가 인상적이네요. 예. 염색하지 마세요. 그래요. 오프닝에 조지 클루니가 나올 네. 줄은 전혀 착하게 예상을 저는 못했습니다. 합격하신 네. 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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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세 분의 조합 정말 신선하고 좋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세 분의 조합으로 이 쌤들에게 컨설팅은 받는 건 아마 평생 처음일 텐데요. 맞아요. 이번 주 왜 떨어졌나 주인공 명예정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이 수척해 보이네요. 예. 사흘 동안 지쳤습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늘도 그 컨설팅 받기 전에 네. 지금까지의 소감
말씀 들어볼까요? 좀 제가 많이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3일 동안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면서 조금 준비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날이기 네. 때문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야 될 텐데 네.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방송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좀 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먼저 기찬 쌤한테 하고 싶은 질문 물어보시죠. 네, 기찬 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제가 영업관리직에 지원하면서도 제 전공을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비상경계이기 때문에 제 전공에 대한 메리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적성 문제 중에서 상식 분야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요거는 준비할 이해를 수 잘 있을지 궁금하고 그 인성 검사만 요구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 직무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우선 그 전공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영업 도전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영업직분들은 일반적인 소비자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자소서 때도 아마 얘기가 됐을 텐데 본인이 그간 했던 뭐 인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경험, 그다음에 대외 활동들도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어피로치가 가능하니 내 전공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본인이 뭐 개념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적성 파트라고 하면 상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5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경제 경영이 한 뭐 17개 정도, 과학 IT가 한 19개 정도, 역사가 14개 정도. 그다음에 역사 14개는 한국사가 8개, 중국사가 4개, 세계사가 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이 제일 폭넓게 나올 때고요. 그다음에 CJ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한국사라든가 간단한 수준, 그리고 CJ 관련된 상식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상식은 이제 삼성을 좀 본인이 집중적으로 팠을 때,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을 만약에 하반기 때 본인이 쓴다고 하면 그때 뭐 일부 경제 논술 관련된 부분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집 싸서 본인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신문 리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 거점 기사 위주로 좀 보고요. 아마 본인이 언론고시를 예전에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의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IT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흔들리고 본인한테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성 관련된 부분들은 이걸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치가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뭐 창의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좀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항목들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떨어져요. 특히나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신뢰성을 정말 많이 보니까 괜히 또 어설프게 컨셉을 잡게 되면 간혹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내가 만든 컨셉으로 꾸준히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답변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고려치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인성적인 부분은 아르바이트도 물어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뭡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컨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가서 그래 난 현대자동차는 도전 정신이 훌륭한 기업이야. 그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작은 규칙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 근데 맞아. 현대자동차는 맞아. 뭔가 좀 도전하는 그런 인식과 이미지가 있으니까 난 이거 무시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마킹이 이루어지면 접신하는 거죠. 네, 안 된다. 애기 동자 들어오듯이 인적성 시험 보면 그런가. 나는 도전. 컨셉 자체를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눈 뒤집지 말고요. 정말 잘 되시고. 아 오늘 되게 지금 멘트 치고 싶어서 옆에서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저격하고 막. 있어요 지금. 방송 잘하고 있나.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아, 네. 아니 효정 학생이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이게? 네, 됐어요? 됐어요? 제가 근데 궁금한 건 혜정 학생한테 네. 전공을 왜 살리고 싶어요? 영업관리직 하시면서 제가 혹시 특별한 전공-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그 전과까지 한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제 전공을 한번 살려보고 싶어요. 좀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전공에 대한 메리트는 있을. 신방과 네, 사회학과랑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좀 살리고 싶어서. 이윤정 아나운서가 조언 좀 해주시죠. 같은 전공자신데. 네. 네. 어떤 전공을 꼭 살려서 영업관리직을 내가 해보고 싶다. 전공을 살려서요. 되게 네. 공주같이 하고 오셨네요. 오늘.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좋아하는, 예. 문과생들은 저도 뭐 법학을 전공했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이랑 그 직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특수 무슨 언어 전공자? 이분도 인도학과인데 여기서 이러고 심지어 있거든요. 저는 네. 인도 전공자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도 현실적으로 전공자인데 홈쇼핑에 갔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과분들은 모르는 거지. 전공을 살려서 진입하는 게 거의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혹시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입사 지원서 양을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직무를 선택할 때 또 홍보 직무 이렇게 지원하게 돼요. 또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대가 안 궁금한데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데 자꾸 어필을 하면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뭐 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뭐 통신사라든가 IT 포탈 쪽, 그러니까 좀 미디어 업계하고 좀 간접적인 필드에 있는 직군은 본인이 했던 전공을 좀 노출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업계라든가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컨텐츠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다. 그런데 조쌤 얘기하셨듯이 그걸 너무 과도하게 이제 어프로치하게 되면 이제 홍보 직군으로 이제 뭐 매몰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홍보직은 학교도 좀 보는 편이고 언론고시 준비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채용 규모는 너무나 적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 수준만 소소하게 쓰는 보조 무기이다. 메인 무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전공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리되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은 본인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좁아지니까 지원할 수 있는 군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는 잘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방 국립대 중에 약해요. 네. 강원대가 좀 경북대나 부산대 빼는 건 뭐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전남대, 충남대까지는 그래요? 괜찮고 인천대도 요새 좀 이제 공대가 인천대도 급부상하면서 있네요. 인천대도 좋은데 강원대는 제가 좀 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홍기찬 쌤도 이제 홍보 직무는 학교 네임밸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홍보팀을 또 놓지를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4일 저희 만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팀을 가려면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쟁쟁한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명예전 학생이. 네. 그런데 가서 또 면접도 보면서 괜히 또 자신감 떨어지고 이러시더니 저는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한테 주신 질문은 아니지만 전공에 대한 미련을 그냥 저는 덮어버리시는 게 그냥 열심히 내가 즐겁게 대학생활 했구나. 끝. 네. 그러고 그냥 영업관리직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활동,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전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래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어서 바로 민혁 쌤한테. 바로 민혁 쌤한테. 네.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하나만 물어보든가요. 예. 네. 네. 아니, 묻고 싶은 게 많은 것 물어보세요. 같아요. 제가 그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직무 관련 경험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외 활동 중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을 어떻게 소재를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네. 이거는 저보다도 차코치가 전문 분야고 경험 발굴 전문가거든요. 네. 네, 차코치는. 네, 그래서 이래. 나중에 방송 끝나면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갖는 오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던 대학 생활이나 뭐 전공을 포함해서 활동들이 다이렉트 직무랑 연관되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를 가기 위해서 대학 생활 동안에 마케팅 관련된 전공도 선택하고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예정 학생이 너무 나는 경험이 없는데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해왔던 경험들 중에서 분명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수요일 날 만나서 자소서도 보고 경험들도 쭉 봤는데 해왔던 경험들 중에서 있었어요? 직무를 수행한 네 있어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본인이 상황이니까 모르고 있던 거구나. 추가적으로 뭐 활동을 더하는 것보다도 해왔던 활동들 중에서 영업 관리라든지 지원하실 직무랑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보유하셨던 예컨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무를 수행할 때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문과생들도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내는 능력들이 그때 수요일 날 저희 방송할 때 김승재 아나운서 질문 답변하고 제가 이런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저는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뭘 또 해야 될까 그래요. 예,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원리를 찾아라.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몰랐지만 발견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본인 쓴 거에 대해서 경력을 차근차근 짚어보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예. 경험 발굴하는데 강자이신 경발전, 예. 차코치님한테도 꼭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 발견 전문가니까 네, 경발자라는 네. 단어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굉장히 시간이 또 많으신 네, 분이라서 그러면 이어서 이제 차코치님한테도 잘해주실 질문해 주시죠. 네, 어제 면접 관련해서 많이 조언해 주셨는데 그 롤플레잉 면접이라는 걸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대기업 공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기가 잘 없어서 면접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혹시 대기업 공채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롤플레이 면접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인위적으로 이 롤플레잉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봤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해도 너가 해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평가를 못 해주는 그런 게임이라 함부로 이렇게 스터디 안에서 구현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정식으로 뭐 현직자를 만나서 자리를 구하거나 저희와 같은 전문 인력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실제 이 일이 뭐라는지를 알기 위한 면접의 이 취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롤플레잉 면접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상황 판단력을 발휘하는지, 조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력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차라리 그냥 인적성 문제집에 주어진 조건들 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만큼 인위적으로 혼자 뭘 만들어 하기보단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조금씩 수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이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적용되냐 물어보셨는데 후기가 없다는 건 그만큼 면접 전형이 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첫 번째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이 되게 특이한 면접들도 많이 하거든요. 일부 기업 중에. 2부 자리. 제가 아는 저희 현직자 이주연 합격자 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2차 면접을 등산 면접을 갔다 왔습니다. 등산 면접. 그래서 얘는 체력적으로 약한 친구인데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가 모르는 아저씨 임원분과 같이 1인 2각 이렇게 손잡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면접이었거든요. 정말 싫었겠다. 1시간 동안. 근데 잘 보이려고 전주 초코파이를 사갔다가 하나 먹었는데 내가 긴장해갖고 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개어낸 거죠. 임원분이 이게 다 받아주시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갖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분이 딱 하고. 아, 오버히트인데 합격했어요? 예, 붙었어요. 오. 직무 바꿔서 붙었어요. 열성적으로 직무 해줬다고. 바꿔서 예. 붙었어요. 이주연 학생. 이 친구가 근데 이 회사가 정규직 기준으로 187명 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접 전형을 다양하게 노는 걸 보면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최근 화두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미리 예측하기보단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떤 이야기 할지 어떤 경험을 잘 녹일지를 준비하실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 질문이 다 된 건가요? 아 그리고 앞에 계신 민혁 쌤하고 재원 쌤 두 분한테 이렇게 두 분한테 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공통 질문? 네, 어. 그 자소서나 면접이나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써내야 될지 아니면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할지 그게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과거 방송을 또 안 보신 거구나 또. 예. 그래요. 우리 조쌤부터 좀 대답해 주시죠.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죠? 지금 질문이 소위 빅픽처를 그리고 지금 접근하려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해봐요 일단. 약간 표정이 김치국 마시지 말란 표정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일단 영업부터 써보세요. 네. 네, 영업 직무에 맞춰서 내가 입사 지원서를 쓰다 보면 합격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고 합격하는 회사들이 나오면 명예정 학생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 회사에서는 내가 이런 강점을 어필했기 때문에 합격이 되었구나. 또는 반대로 계속 불합격을 한다면 아,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쓰니까 불합격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군대 경험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남자분들한테. 아직도 물어봐요. 군대 경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본인이 직접 군대 경험을 10개를 써서 10개를 떨어지니까 제가 쓰라 그래도 안 써요, 걔. 네. 카츠샤 경험 너 써라. 아니요, 쌤. 전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혜정 학생이 실천을 하다 보면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뭐 회사에 맞춰서 자소서를 10개 쓸 수도 있고 직무에 맞춰서 뭐 20개를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이 전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고 확률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직무에 맞춰서 쓰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으나 그것도 이제 평균적인 케이스고 혜정 학생에게 해당될지는 본인이 좀 실천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죠. 저도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네.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까 군대 얘기하셨지만 군대 얘기 써서 붙은 애도 있어요. GS 리틀 합격자인데 얘는 PX병. 군대 시절에 PX병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썼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조민혁 선생님이나 홍 쌤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 듣고 뭐 강의 하신 말씀 듣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에 너무 맹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면서 개진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고 가치가 있다 예, 보이면은 그렇죠. 가치가 있어 보이면은 좀 일단 그럼요. 물어보세요. 이걸 한번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뭐안 되면 마는 거고 또 쓸 수 있으면 또 쓰는 거니까. 그리고 네. 짧게 더 말씀드리면 기업보다는 업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 하나하나를 건들기보단 업계 전반에 대한 관심을 영역별로 갖고 있다가 막상 공고가 뜨면 거기에 맞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는 것도 복붙하라는 얘기예요? 복붙은 아니고요. 그 업계 전반에 흐름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이 A 그룹을 왜 선택했는지를 생각하는 쪽으로 접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질문을 좀 Q&A를 해봤고 일단 그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혜정 학생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3일, 4일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걸 세웠는지 아니면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두루뭉술 답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좀 할 계획이에요? 네, 일단 제가 네. 어학 성적이 없어서 그게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7월 16일자에 오픽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좋아요. 일단 그거 접수를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든 낮은 점수가 나오든 일단 시험을 볼 생각이고요. 네. 나오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그럼 그거 영어로 해보세요. 7월 16일까지 나는 높은 점수가 나오든 낮은 점수가 나오든 아, 이런 진짜. 거를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이런 게 뻔뻔함. 네, 뻔뻔함.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I will. 아니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I will 나왔어. I will. I will. 그런 의지가 좋은 거. I will. 네. I wish. I will. I wish 좋아요. 엄지척. 인정합니다. 엄지척. 예. 네, 계속, 그리고 취업 스터디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구 학교에서 하는 취업 스터디 말고 독학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취업 스터디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소서, 인적성,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함께 스터디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취업 스터디원을 한번 구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채 모집하는 곳이 아직도 있는데 그 공채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영업 지원 직무로 계속 한번 지원해 볼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 자기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제 자기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쓰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엔 없어요. 지금 공고가 네. 엄청 많이 뜨고 있는데 그래도 네. 이 와중에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꾸준하게 한 번에 계속 안 되더라도. 네, 하셔야 안 돼요. 되더라도 걸로. 계속 지원을 그래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혜정 학생은 이제 영업관리 쪽으로 입사를 이제 하시게 돼도 직무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입사하셔서 뭐 한 6개월이나 이미지가 1년 좋아서? 정도만 영업 현장 좀 하다가 홍보팀 갈 수도 있죠. 홍보나 교육이나 그래, 이미지가 이런 좋아서. 지원 파트로 HRD로 갈 수도 있어요. 빠질 가능성이 커서 불행한 거죠, 그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그거는 예. 그거 아닐 수 있어. 본인이 그렇죠. HR에서 나왔다고 본인이 해서 또 맞을 수도 불행하다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 행복할 수도 거야. 예, 안 그러니까 그래요? 그 본사 근무로 간다는 게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하다면 끝나고 처음부터 자꾸 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영업 관리 해봤자 내가 원하던 또는 바라던 직무를 못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무는 어쨌든 바뀔 가능성이 좀 저는 네. 근데 어쨌든 보여서. 바뀌나 마나 본인이 맡게 된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이 돼서 그걸 좀 전문성을 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혜정 학생의 계획을 이렇게 쫙 들어봤는데요. 기찬 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아마 낯설고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기업도 본인 지금 모르는 기업들이 태반일 거고 인적성도 지금 전혀 셋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최대한 그때도 제가 좀 주 단위로 끊어가지고 빨리빨리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인적성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영어는 좀 몰입해가지고 2주 안에 좀 단계 취득하는 게 좋아요. 이거 다른 것하고 병행하기에는 한 번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해야 될 것들이 인적성, 그다음에 직무 분석, 자소서 쓰기, PT 면접, 롤플레이 면접, 임원 면접, 토론 면접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병렬로 좀 꾸준히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요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서 이제 같이 본인이 필터링 한꺼번에? 할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패러럴하게 좀 끌어오면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고 아직도 아마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업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꿈을 완전히 접으라는 건 아니니까요. 영업 도전은 이제 내 1순위로 두고 비율 아닌 조정. 기업에서 비율을 뭐 또 조정해서. 도전이 뜬다. 미디어 업계에 또 이렇게 뭐 뜬다고 하면 도전 가능하니까요. 그거 좀 같이 밸런스 맞추면서. 그래서 자소서를 글쎄요. 지금 글로벌 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 영업은 좀 힘드니까 국내 영업을 내가 제조업계로 쓸 때, 유통업으로 쓸 때, 뭐 또 금융권까지 좀 고려할 때, 그리고 내가 원래 꿈꿔왔던 미디어 업계에 도전할 때, 뭐 그 정도에 대해서 구조를 미리 좀 잡아두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한다. 2달 동안 요거 다 해도 이제 기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기적이라는 말 굉장히 차분하게 했지만 네. 참 암담한 느낌 들 수도 있을 텐데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전공을 우리가 4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이걸 버리고 다른 걸 또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때 오는 이 막막함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할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 같은 거예요, 그냥 잠시 잊어주고 반주 네, 안정돼. 시기가 되면 꺼낼 수 있는 거지. 제가 그거를 그냥 완전히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지금은 일단 그래요. 현실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 잠시 잊고 나중에 꺼내면 된다. 괜찮은 비유네요. 네. 잠시 묻어두는 걸로. 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왜 떨어졌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명혜정 학생 소감 한 말씀 들어보죠. 몰랐던 걸 많이 알았어. 이 얘기하지 말고 좀 네. 다른 얘기 해봐요. 예. 마지막 날이니까 좀 모든 걸 다 일단 토해내봐요. 한번. 예. 이렇게 영어로 들으면 할래요? 조언을 들으면 아니 그거 아니죠?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그만큼 거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제 현실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들은 조언들을 바탕으로 계획만 짜지 말고 실천을 해서 꼭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지금 이제 네. 방송이고 또 이게 뭔가 도전받는 느낌이지만 또 집에 혼자 가면 이게 또 하루하루 또 밀려져 버리면 네.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잘 짜서 네.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명예준 학생이 구직자 전체로 봤을 때는 24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24살인 여성 구직자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왔던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는 이제 본인이 최종 막판에 또 합격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거지 힘 주시네 또. 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24살인 분들이. 제가 어제 만났던 23, 24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또 맨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예, 자기는 마케팅 해야 된다. 스트래티지, 마케팅. 마케팅. 네, 그걸 해야 된다 또 왜? 그러는데 경험은 전혀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전 조급하게 스스로한테 스트레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워낙 인상이 좋아서 저는 면접까지만 가시면 좋을 것 인성적은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니, 느낌이 인상이 좋다는 거 인상, 좋다는 거예요? 인상이 인상이? 좋다는 거죠. 아, 그래. 약간 로이킴의 네. 기운도 좀 네. 보이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약간 뭔가 그래 잘생겼어요. 느낌이.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찬 쌤도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아마 여성 문과 학생들이 올해 상반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채용이 많았던 기업들의 채용도 축소됐고 또 뜨지도 않았고요. 근데 하반기 때는 뭐 금융권 채용도 있을 거고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아까 LG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안 뽑았던 유플러스나 생활건강 채용도 있을 거고 LF 채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상반기 수출 경기는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큰 메이저 기업들의 채용도 이번에 많이 활성화 될 것 같고 정권 스타트되고 처음 시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거예요.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힘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잘하는 건 좋지만 좀 힘내게 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좀 이게? 이게 힘나는 거죠. 지금 따뜻하게 수출 경기가 아니, 지금 역대 최고예요. 아니 말투를 좀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차갑잖아. 아 정말. 제가 홍기찬을 안 이후에 오늘 가장 힘내라는 그래. 아니 기운이 전해져요. 약간 저도. 수고 나도 수고하잖아. 전해지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내라고 세상 전문적으로 얘기하나. 따뜻한 목소리로. 나만 그런 거야? 아니 저도 그랬는데. 수학 공식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쵸. 느낌이. 힘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따뜻한 밥 같이 정말 그래요. 따뜻한. 네, 어쨌든 네. 뭐 혜정 학생 정말 고생 많았고요. 준비 잘해서 가을에는 꼭 저에게 그리고 좋은 끝으로 소식 그거 해야 돼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또 부모님한테 네. 1번 카메라 보시면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좀 반격하는 거예요? 예.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아니 진짜 해야 돼요? 네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 보시면서 울어도 돼요. 비집 나옵니다. 예. 휴지 깔아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좀 실천하지 못할 계획들만 열거했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꼭 취업 성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어머니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하세요? 안 친한가 봐요. 아니, 약간 최근에, 좀 그런 표현을 잘 안 부끄러워서. 하는군요. 아니 최근에 취업 못한다고 좀 혼났군요. 뭐라고 하셨군요. 굉장히 그래서 좀 약간 냉전 중이에요? 냉전은 아닌데 좀 어. 저한테 좀 많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닙니다. 또 뭐 어머니 아버지 가을에 좋은 실망하셨다는데 소식 있을 조쌤이 거예요. 한 말씀 해줘요. 학생 따님 그러시면 안 어떻다고.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진짜. 영상 편지 예, 한번. 어머니께 영상 어머니께 영상 편지. 어머니께 조쌤이 한번. 영상 편지 조쌤이 혜정 학생 한번. 어머니 그러시면 안 자. 돼요. 아이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는 착한 예. 아이입니다. 혜정이는 학생은 착한 아이예요, 정상인데 어머니.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눈치 주시면 압박 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하기가 해라. 싫죠. 뭐 왜 안 하냐 이러면 스트레스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면접장 가서도 부담 상당히 느끼고 못해요. 울지도 몰라 그러면. 어머니 기운을 주세요. 어머니 혜정이한테. 부부 동반 뭐 여행 다녀오시고 네. 혜정 학생한테는 비긴 어겐 하세요. 당분간 관심을 좀 안 가져주시는 게 네. 그래. 좋죠. 근데 되게 전이에 불타. 많이 혼났나 봐요. 그렇죠? 집에 너무 자주 전화하고 그러지 마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지금 되게 굉장히 항상 지금 나흘 동안 굉장히 유순했는데 연락 어머니 안 하고 아버지 얘기 있어요가 나올지도 정말 몰랐네. 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분 쌤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잠시 되겠습니다. 홀딩하시고요. 자, 잡점 센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이 여분 세 분과 함께 어벤져스 특집이 이어지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잡정센터 2부 활짝 열었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자격증 좀 따야겠다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자격증을 따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어벤져스 쌤들과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함께 하시죠. 네, 1부에서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영, 또 그리고 홍기찬, 차재원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다시 어서 오십시오. 어서 리하이. 오십시오. 네, 리하이. 리하이. 반갑습니다. 자, 세계 듣기로는 이게 뭐 아까도 여기 써 있지만 세 분 쌤들 2년, 우리 조 쌤하고 우리 그 홍 쌤은 군대 저 선후배 기간이고 네. 후임 기간이고 그리고 계보가 또 사제지간?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제보. 계보가 있죠. 이 둘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알아가는 단계. 당연히 겁니까? 썸 타는 단계입니까? 그 사실 썸 타는 거에 제일 전문 설렜던 게 언제냐면 지난 3월 달에 네. 수업이 한 10시 반쯤에 끝났을 거예요. 네. 저희가. 오. 아 오늘 내가 제일 늦게 끝났다. 뿌듯해갖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제일 넓은 강의실에서 네.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11시 가까이 하셔가지고 저래가지고 쓰러지시는 거 아닐까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아, 12시간 연강도 한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게 있어요?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그래요. 그런 한번 강사님이세요. 잡아주세요, 우리 네, 홍기찬 밤 친해지고 늦은 싶네요. 시간까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한 말씀 아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그- 원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기가 바쁘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프로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좀 얘기하는 부분이 저보다 더 중요한 시기를 이제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데 저보다 다들 많이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나는 안 잤어요. 나는 끝 했다고. 그래요. 난 이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얌전하게 먹이는 우리 홍기찬 쌤과 함께 아도게 함께 승용권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네, 저희가 일단 네. 학생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학생들의 질문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한번 처음 보시죠. 네. 음. 띄워주세요. 네. 자, 취업이라니 분이에요. 국제관계학과 4.3점에 3.87점, 토익 890, 토스 150 레벨 6네요. 한국사 1급이 있고 컴활 1급. 이거 어려운 건데. 예. 전공이 경영, 경제, 행정 계열이 아니라서 직장을 결정한 것과 자격증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직을 쓰려다 보니 자격증 선택이 있어서 가산점도 있고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될 전사회계 1급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행정사도 생각 중입니다. 직무와 전혀 다른 과를 나왔을 경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격이 여러 가지 네. 있는 사람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해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 연습 중인데. 네, 어쨌든 자, 네. 예, 취업이라니. 연습 예. 연습을 따라하시네. 네, 네. 연습하는 국제관계학과. 아나운서. 네. 괜찮겠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전공하셨는데요. 국제관계학과가 어떤 거죠? 일단 과가 어떤 거죠 이게? 정외과죠. 정외과랑 정치외교. 비슷한 건가요? 이름을 아. 바꾼 거 아닐까 싶어요. 좋은 과네요. 좋은 과고 그러니까 학점 낮지 않고 토익도 890, 뭐 토스 6급, 레벨 6 그리고 1급. 한국사 1급, 컴활 1급. 1급. 일단 스펙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조쌤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요. 자격증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면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유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문과생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자격증하고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채용팀의 의견이에요. 특수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재무회계 쪽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CFA라든지 이제 CPA 회계사 또는 뭐 미국 공인회계사 뭐 AICPA 뭐 요 정도 수준이 문과 그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증이고 영업관리라든지 뭐 마케팅, MD, 유통 이런 쪽은 특별히 자격증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의 글을 봐서는 어느 직무에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무직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단어거든요. 이런 고승희 단어. 선생님. 사무직 뭐 이런 단어들 고승희 명확하게 선생님. 직무를 어떤 쪽을 초점을 두는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스펙을 봐서는 뭐 영업관리 쪽이 아닌가라는 마케팅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서 마케팅? 예. 아니 이분이 약간 황소개구리 같은 그게 있어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네. 뭐를 건들지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 자격증까지 건드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를테면 이분이 영업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굳이 이런 고민 없이
자기가 본격적으로 취준을 해도 될 텐데 자격증 고민할 정도면 네. 이분이 플러스 알파로 자꾸 어디를 더 넣어보려는 지원자 입장으로 이걸 생각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사무직이라는 게 듭니다. 뭐 백오피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사도 포함될 테고 마케팅 총, 다 뭐 영업 지원, 경영 지원 얘기하는 다. 것 같은데. 네. 뭐 인사 쪽도 자격증 노무사 있어야 돼요. 노무사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 그러니까 너 관심 있구나지. 그렇죠. 그 정도지 뭐 인사 관련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그 부장님이 PHR이라는 자격증이 네. 있어요. 프로페셔널이니. 근데 그것도 입사 후에 직무 수행하면서 필요하니까 따라고 했지 입사 전에 그 자격증이 있냐 없느냐가 제가 채용팀에 입사하는 기준이 됐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무나 회계 쪽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문과생이 아닌 이상은 저는 자격증 지금 취득하기 위한 노력은 7, 8월 달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자, 네. 우리 저기 홍쌤, 홍쌤 이게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전사회계 1급이랑 행정사를 생각하고 있대요. 뭐 추리를 좀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되게 많이 펼쳐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학생인데 올해 상반기 때 최종 5개 가가지고 다 떨어졌고요. 또 딴 학생은 인적성을 8번 봐가지고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스펙은 좋고. 전자의 학생이 상반기 때 취업이 안 된 이유는 면접을 못 봐서고요. 후자의 학생이 취업이 안 된 이유는 인적성 시험에서 떨어져서죠. 근데 둘 다 지금 무슨 고민을 하냐면 비슷한 고민을 해요. 뭘 자격증 따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이 계속 이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일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고 그걸 기록하고 달성하고 여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 투자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어를 못해서 취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연습들은 안 하죠. 이건 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전산회계로 만약에 본인이 가게 돼서 재무나 회계 쪽으로 가게 되면 이미 CPA 1차 패스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이미 그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시험 규모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스펙을 봤을 때 당연히 노력해야 될 직군은 영업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회계 자격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스펙인 거죠? 이 정도면 그냥 뭐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하는 친구들 중에는 그 이미 영업 관련돼서 뭐 인턴 경험을 하거나 또 이제 상경계 친구들 중에 마케팅 관련돼서 뭐 세부적인 거 꼭 마케팅을 안 쓴다 해도 그런 경험을 갖고 또 영업 도전하니까요. 비교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그 세 분 공통적 의견은 쓸데없는 거 더 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영업적으로 올인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다음 다음 질문 한번 7월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주 아나운서가 이쁘게 읽어주세요. 25살 취준생입니다. 도시공학과 출신이고 또 4.5점 만점에 4.35점, 토익 820점, 한국감정원 대학생 인턴 1회, 공모전 2회 수상했고요. 주택관리사, 도시계획기사, 한국사 1급, 그리고 커말 1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망기업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직무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내년에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업의 우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고 또 향후 공공기관에서 탈스펙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당 기업이 우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실무 경험 중에 어떤 것을 더 추천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이제 감정 평가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잘 잡고 있는 건가요, 민혁 쌤? 근데 보니까 한국사 1급이랑 커말 1급이 쉬운 게 아닌데도 되게 많네요, 이런 분들. 네. 김승재 아나운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방금 앞서 우리가 봤던 취업이라는 님하고 7월님 두 분 다 한국사 1급이랑 커말 1급을 둘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아마 뒤에 나오는 사연들도 아마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기철 쌤 얘기대로 자격증 보유 자체가 구직자들 서로 간의 경쟁이 되고 있어요. 정작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권에서 얘기를 했어요. 3종 세트 있어야 된다. 뭐 미스터 뱅쌤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은행권도 자격증보다는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왜 감정 평가사를 취득을 해서 한국감정원에 이제 입사하고 싶은지는 제가 이해는 돼요. 도시공학과가 이공계 중에서는
취업률이 높지가 않고 이공계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전공이다 보니까 아마 동기들이나 선후배를 봤을 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진입하기가 아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많이 보유해서 나름대로 좀 네임밸류 있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이해는 되나 결론적으로 저는 이 하나의 기업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자격증을 늘려가는 거는 이쪽 분야도 경력직이라든지 화려한 분들이 진입을 많이 할 거예요. 경쟁자들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입보다는 경력직, 직무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할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최종 합격하기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노력도 좋지만 요거랑 병행해서 일반 사기업들도 입사 지원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회사들이 리테일이라든지 자산 개발 이런 쪽에 분명 존재해요. 채용 소요가 있을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 자, 자, 우리 차코치님도. 쌤? 예, 뭐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이 좀 자기가 어떤 좀 무기를 갖추는 게임하러 나가는 장수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 보면 한국사 커말은 이제는 거의 기본인 거에다가 도시계획 기사에 간평사 취득 계획 예정인데 근데 간평사가 되게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예. 어렵죠. 그냥 네, 차라리 어려워요. 그냥 간평사를 취득하시고 회사나 그 네, 그렇죠. 정도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요거를 취득하고 그냥 요거를 살려서 그냥 새 삶을 사시는 것도 간평사를 네, 하는 진짜 게 나아요. 간평사 아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 정도의 노력과 하면 솔직히 뭐 어느 기업체에 들어가고 또 이거를 쌓기 위한 도전을 그 조직 안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진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거를 더 쌓아가지고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간평사 자체를 아예 좀 전문적으로 하셔서 차라리 새 삶을 사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홍 쌤은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적으로 뭐 간평사 샀다고 해서 새삼을 살 수는 없어요.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학도들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화기, 전자화학기계. 그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기 때문이고 공대생들은 제조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공부하니까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레미안을 만들죠. 그러면 아파트를 만드는 기술을 건축하고 토목쟁이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취업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도시공학도들은 도심의 메커니즘을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일반 사기업에서 그 도심 설계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스펙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굉장히 훌륭하고 학점도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겟팅을 LH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을 좀 튼다고 하면 삼성물산이 레미안을 만들고 레미안을 만드는 기술을 도시공학도들이 배우지는 않죠. 그런데 재건축 개발 현장이라든가 신도시 개발 현장이라든가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 도시공학도들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시장을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시장을 핸들링했던 직구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설사 마케팅도 도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원이나 주택관리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서번이라든가 S1이라든가 우리나라 MRO 기업들이 빌딩 관리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 앞서 얘기가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1억을 통해서 일부 금융권과 유통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권 분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LH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도면 학점이고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고 제가 보기엔 학교도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심 잡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감정평가원까지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이저 대기업들의 일부 틈새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적성 시험에 대한 대비 본인한테는 지금 NCS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라. 자격증보단.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간평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 갖고 있는 주택관리사, 도시기획회사 물론 장난식으로 이제 우리 뭐 농담원 진담반으로 차코 씨가 이제 새 삶 얘기도 하긴 했지만 간평사는 이걸만 오로지 준비하는 사람도 뭐 있고 그렇죠.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직자들 있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걸 하게 되면 시험 취득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의 의지를 보면 아마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메이저 대기업에 도전하시는 기회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LH가 이 친구는 굉장히 몰입해야 될 상황이면 NCS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까지 공부하기가 할 시간 여력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뛰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뭐 싶습니다. 커말처럼 간평사를 네. 따면 다행이지만 그렇게는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오늘 이제 자격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학생들이 초점을 두는 게 서류 통과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학생들의 질문은 최종 합격이라는 마지막 파이널 라인까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통과율을 높일 수 있나요 이건데
당연히 높일 수 있어요. 자격증을 많이 따시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25세고 제 생각엔 여학생이 아닐까라는 좀 추측도 들어요. 도시공학과라. 여자분이죠. 고생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살면서 어떤 실패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게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좌절을 막 겪어보지 좌절을 겪어보질 않아서 서류는 통과가 되더라도 요새 지금 임원분들이라든지 그 1차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게 얼마나 현장이 어렵고 도전적이고 그 챌린징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또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직무 능력만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죠, 물론.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성적인 측면 있잖아요. 조직에 적응하고 조직원으로서 융화되기 위해서 임원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가 염두를 한다면 자격증 외에 갖춰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 주신 두 번째 거에 맞게 실무 경험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간평사 얘기를 뭐 농담만 진담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거랑 유사한 스펙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이 학점이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분들 중에 취업이 안 돼요, 꽤 많이. 안 되는 바람에 특정 자격증에 매몰이 돼갖고 결국 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에 맞춰서 네.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농담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준씨님 서성한 중에 하나니까 학교가 좋군요. 환영되겠네요. 건축학과 5년제 4.5에 3.9 토익 880 토스 레벨 7 높습니다. 인턴 1회가 있고요. 어디 인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유 자격증은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총학생회 사무국장. 굉장히 바쁘신 분이군요. 희망 기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인데 자, 안철수 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총학생회 활동을 하느라 1년의 휴학 중입니다. 최대한 올해 많은 자격증을 따두려고 합니다. 건축기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지 아니면 인턴 활동을 더 알아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재료기사, 콘크리트 기사 중에서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만 좀 총학생회가 하십시오. 저희 너무 무리하신 학교는 말씀 아닙니까? 비운동권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적폐 다만 혹시나 이런 스펙이 독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앞에 해주셨습니다. 보면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한번 해줘야죠. 누굽니까? 하셔야죠.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는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성환을 다니고 있고 네. 건축학과 5년제 네. 나름 되게 스펙도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이분은 좀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 재료기사, 콘크리트 기사 이건 뭐 더 따야 되냐 어떤 경쟁이 있겠느냐는 것도 있겠고 일단 우리 홍쌤부터 역으로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휴학 중이래요 이분이 보니까 최대한 많은 자격증 취득을 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그 자격증에 왜 이렇게 몰입하는지 이유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요? 본인이 건축학과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공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설계 시공을 따로따로 뽑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완전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자 채용이 많지 않죠. 그걸 많은 학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설계 사무소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내수 건설 경기가 최악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건축학인데 그럼 건축공학도들, 토목공학도들의 필드에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미 건축 기사를 지금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걸 땄는데 그래도 내가 이 친구들이 좀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걸 좀 따야겠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재료기사라는 건 없고 건설 재료 시험 기사가 있어요. 그거 아마 말하는 것 같고요. 콘크리트 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죠. 결국 시공공법에서 쓸 수 있는 요소기술 관련돼서 나를 보강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이에요. 근데 저는 글쎄요 휴학 중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번 하반기를 안 뛴다라고 하면 취득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번에 제가 건축공학 전공했던 친구들 중에 건설사가 상관이 대 채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단지 총괄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유틸리티 쪽으로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건축이나 토목했던 친구들을 생산 라인 투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채용이 이루어져요. 거기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공조하고 조금 관련된 거, 안 그러면 이런 산업안전기사가 보탬이 돼요. 전공을 뛰어넘어야 돼. 이 친구는 왜냐하면 토목하고 순수 건축공학도들과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하반기 때 만약에 공채가 많아지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필드를 도전한다라고 하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요소 기술을 보강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반기를 내가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럴 시간 없거든요. 대림 같은 기업도 인적성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다. 내가 뭐 내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하시고요. 아닐 때는 바로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본인의 큰 강점은 전공 대비 스피킹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면 어디를 쓸 수 있냐면 LG 하우시스나 KCC나 벽산 같은 건자재, 뭐 URG 이쪽도 이제 요즘 시장이 좋거든요. 거기 도전이 가능하죠. 건자재 영업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내 도전 타이밍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차쌤. 예, 뭐 지금 1년의 휴학 중이라 하니까 홍쌤 말대로 이분은 올해까지는 구직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질문 자체가 자격증 따는 걸로 놓고 본다면 우선순위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분이 궁금해할 부분에만 맞게 답을 드리자면 그래도 산업안전기사 정도는 우선순위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는 지원을 아예 이번엔 자격증만 따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폭에 맞게 좀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이 한번 인적성도 접해보시고 노력을 하시는 과정이 좀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 질문을 좀 더 보자면 이분이 비운동권으로 유명한 학교라서 스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되구나, 그렇죠.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겠어서 이건 너무 좀 기우가 아닌가라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시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부터 해서 단계별로 밟아가신다면 이번 휴학 기간이 좀 알차지 않을까 싶고요. 홍쌤 말씀대로 인적성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들 뭐 강의로서든 스터디로서도 한번 훌륭하게 수행해 내가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쌤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성균관대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강대는 건축학과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맞다. 한양대는 좀 강하니까 저기 중학생의 활동들이 지금 아무튼 뭐 그렇고 저도 홍기찬 쌤 조언에 동의합니다. 제가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접할 때 가장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전공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 쪽하고요. 그다음 건축학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학은 뽑는 소요가 그래도 아직까지 있는데 제가 건축학과 학생이어도 정말 싫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학교를 등록금을 더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채용 시장이 얼어붙어서 뽑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홍기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 쪽 자체 인력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구직자들끼리도 건축학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탈건축을 할 건지 다시 말해서 전공을 내가 버리고 다른 분야, 아까 말씀하신 기술 영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관련이 있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가 갈 건지. 근데 이것도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월급이 150 정도 수준에 철야 근무하고 이래서 그쪽으로 제가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좀 신중하게 본인이 판단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전공에 대한 필터링이 이루어져요. 서류 심사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조선공학과도 기계범주 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서류 필터링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선공학을 전공을 하면은 아예 검토 단계에서 서류에서 제하는 경우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학도 제가 추측컨대 저희 학생들 보면 100개, 120개 써서 결국에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IT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 추측컨대 서류 단계에서 아마 필터링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쪽으로 저는 빨리 진입을 하시는 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김희선님 거는 제가 또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저 끝으로 저기 오늘 질문 주신 네 분이었나요? 세 분 네, 세 분 중에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우리 저기 홍쌤께서 오랜만에 맞다. 여긴 자주 오니까 우리 차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기 뽑아주세요. 네. 저는 열심히 사시는 7월 씨한테 감정평가서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쿠폰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네. 7월 씨. 자, 네, 알겠습니다. 7월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끝으로 우리 저기 세 분께서 짧게 한 30초씩 드릴 테니까요. 홍쌤부터 30초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주산업들을 잘 보세요. 이번에 지금 하이닉스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떴고요.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또 떴죠. 그 이유는
하이닉스를 뽑았는데 전자로 많이 빠져나가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주력 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화학 쪽을 좀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 호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관심이 없던 분들도 내 전공으로 만약에 도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 넓게 보고 그런 산업 트렌드 지금 빨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쌤. 네, 뭐 많은 질문들 주시면 문과 학생들이 특히 겨우 인턴 됐는데 인턴 하면서 하반기 대비 가능할 거에 묻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 네가 인턴을 하든 안 하든 너가 해왔던 최종 목적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인턴 하면서 계속적인 구직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쌤. 자격증은 준비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이 정말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남들 잘 때 새벽에 공부하시고 메인 시간대에는 자격증 취득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차재원 강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잡종센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아주 알차게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지금도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 02-397-7984나 worktv@yna.co.kr로 고민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해서 고민들 싹 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